안녕하세요. 이제 막 신혼생활 9개월 차를 넘기고 있는 올해 31살 여자입니다. 남편하고 저는 동갑내기 커플이에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애하면서 다툰 적 한 번 없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연애할 때만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와 남은 인생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이자 힘든 일, 슬픈 일, 기쁜 일들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은 사람이 되어주었어요. 제가 이렇게 저희 이야기를 보내기로 하면서 다른 분들 사연 또한 많이 접해봤는데 다른 분들은 시어머니와의 문제로 매번 사건 사고가 생기던 데에 비해 저는 시어머니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저한테 엄청 잘해주시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봐도 좋은 분이라고 할 만한 그런 분이세요. 제 인생에 있어서 고부 갈등 같은 건 정말이지 지금도 앞으로도 상상도 못할 일이죠.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제 상황에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그건 바로 저희 형님, 그러니까 손희 신우 때문입니다. 신우는 저희 남편보다 5살이 더 많은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요즘 30대여섯이면 결혼 정년기나 마찬가지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결혼하는 데 있어서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신우는 결혼을 앞으로도 평생 못할 것 같아요. 남편 표현이 딱 신우를 설명하기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을 누가 데려가겠냐고요. 나이도 나이지만 그 나이 먹고도 모아놓은 돈 한 푼 없고 심지어 직장까지 없어서 시부모님 등골 빼먹으며 살고 있거든요. 누가 될지는 몰라도 우리 누나 데려가는 사람은 전생에 나라 한두 개 팔아먹은 게 아닐 거라고 하는데 농담으로 웃자고 꺼낸 말이긴 했지만 솔직히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라서 그 표현을 듣자마자 억지로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아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남편한테 위로 5살 차이 나는 누나가 있다는 건 연애하면서도 알고 있었어요. 다만 그때 당시에는 신우랑 이렇게까지 가까이 지낼 줄은 몰랐습니다. 연애하는 동안은 신우를 한 번도 만났던 적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신우가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저희 결혼식 올리기까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 대뜸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시댁에 눌러앉게 되었던 거예요. 신우가 연고도 없는 지방 생활을 시작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신우가 한참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잘 살고 있던 시기에 그때 당시 신우가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는데 신우가 물불 가리지 않고 멀쩡히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그 사람을 따라 지방으로 내려갔대요. 좋아하는 사람 따라서 간 건데 뭐가 문제냐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남자가 신우랑 만나는 사이도 아니고 뭣도 아닌 사이였었다는 겁니다. 그냥 신우가 혼자서 그 남자를 좋아서 쫓아다녔던 거였고 그렇게 아무 사이도 아닌데도 혼자서 막연하게 결혼 생각까지 했던 게 진짜 문제였어요. 심지어 그 사람은 지방에 발령받은 게 좌천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지사에서 지방에 있는 본사로 승진을 해서 가게 되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오히려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원래 다니던 직장보다 대우가 안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시부모님께서 그래도 자식 고생하는 거 보기 싫으시다고 거기서 신우 지내는데 들어가는 생활비 정도는 도와주시기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신우가 직장은 별 볼 일 없을지라도 그 남자 보기에 부끄럽지는 않아야 한다. 없이 사는 꼴은 보일 수 없다며 월세로 최고급 오피스텔을 구해달라고 했답니다. 덕분에 신우 생활비 내주느라 시부모님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고 해요. 그래도 신우가 직장 생활도 다시 시작했고 하니 아무쪼록 그쪽에 자리 잡아서 그 사람하고 잘 되든 거기서 좋은 사람을 만나던 하루빨리 기반 잡아서 잘 살았으면 싶으셨답니다. 당장 그 비용이 부담스럽더라도 신우 잘 되는 거 하나만 생각하고 돈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신우가 저희 결혼식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서울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심지어 무슨 계획이 있어서 올라온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거기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와 버린 거였어요. 당연히 시댁은 아주 난리가 났지요. 그래도 거기서 지낸 세월이 7년이 넘어가는데 그만큼 살았으면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있던 거 아니냐고. 그런데 어찌하여 갑자기 아무 계획도 올라오면 어떡하느냐 신우를 다그쳤답니다. 심지어 신우가 직장을 구해서 온 것도 아니었고 그냥 무작정 올라온 것이었다 보니 그게 더더욱 문제였지요. 그리고 그때가 돼서 신우가 돌아온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사실 신우가 따라갔던 그 남자가 신우한테 엄청나게 어장관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만나줄 듯 말 듯 희망 고문하면서 그나마 신우가 회사 나가서 벌어오던 얼마 안 되는 월급까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뜯어갔다고까지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신우가 그 사람하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다들 알고 있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지요. 그렇게 서울에서 2년, 지방에서 7년, 도합 1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이용만 실컷 당하고 살다가 더는 버티지 못하겠어서 서울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당연히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남편까지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신우한테 그 자식 연락처나 좀 알려달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신우가 이미 자기는 다 털어냈고 끝난 일이니 괜히 다시 생각나게 하지 말라며 연락처를 알려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도 암만 긴 세월을 떨어져 살았다고 한들 자기 누나 성격이 어떤지 알고 있었다 보니 그때 누나 말만 무조건 믿을 건 또 아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도 사실 확인은 하는 게 맞지 싶어서 남편이 어떻게 물어물어 결국엔 그 사람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그렇게 그 남자랑 통화를 해봤는데 그 남자가 대체 뭔 소리를 하느냐는 듯한 반응이었대요. 오히려 당신 누나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으면 피해를 봤다면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잠깐 진정하고 나서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어봤는데 사실상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난 시간 통틀어서 몇 번 만난 적도 없답니다. 만난 것도 신우가 억지로 만나자고 해서 만난 게 대부분이었고 심지어 그 사람은 지방에 내려가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원래 만나고 있던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림까지 차리고 살고 있었다네요. 심지어 지금 2명의 아이를 키우는 아빠랍니다. 오히려 결혼했는데도 이따금씩 만나자고 연락해대고 회사까지 찾아오는 신우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봤으면 피해를 봤다면서 엄청 억울해했답니다.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다른 와중에 남편은 오래 고민할 것도 없이 두 사람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건 그 남자가 아니라 우리 누나라고 확신을 갖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확신을 내리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멀쩡히 가정 꾸리고 살면서 안정적인 직장까지 있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 누나를 만나겠냐고 하더라고요. 누나가 나이가 어리거나 외모가 빼어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직장이 좋은 것도 아닌데 도박하는 사람들도 다 승산이 있어 보이니까 하는 거지 질 게 뻔한데 잃을 확률이 100%인 게임에 누가 배팅을 하겠냐는 겁니다. 나름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남편 말 듣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도 모르게 또 웃음이 새어나와서 웃음 참느라 아주 고생 좀 했습니다. 아무튼 시부모님도 딱히 신우가 미련을 안 두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지금은 정신 차린 거 아니겠냐시며 차라리 다행이다 받아들이셨고요. 신우하고는 그때까지 딱히 마주칠 일은 없었어요. 식만 올리면 되는 상황에 굳이 시댁에 왕래할 일도 없었고 무엇보다 신우가 우울하다며 밖에 나올 생각이 없다 하여 굳이 저한테 인사시키는 자리는 생략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신우는 저희 결혼식 올리는 날에 처음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신부 대기실까지 따라 들어와 누나라고 소개시켜주는데 그간 남편이 이야기해줬던 거나 이래저래 들었던 이야기 때문에 그런가 엄청 우악스럽고 고집센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신우의 첫 인상은 생각보다 굉장히 평범했습니다. 오히려 인상이 너무 흐릿하기까지 했어요. 옳게 될 사람을 이제서야 처음 본다며 너스레도 떨고 솔직히 보통은 아니겠구나 많이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유한 모습에 안심도 되었고 남편이 말한 것만큼은 이상한 사람은 아니겠구나 싶었죠. 왜 남매들끼리 너무 친하면 속으로는 엄청 챙겨도 겉으로는 서로 헐뜯고 그러는 집이 덜어 있잖아요. 그 남자 연락처를 끝내 알아낸 것도 남편이 형님을 많이 아끼고 신경 써주니까 할 수 있는 일이지 안 친하면 연락처나 알아봤겠나 싶었죠. 남편도 좋은 사람이고 시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시니 당연히 신우도 똑같이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단 3일도 지나지 않아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참 신혼여행지에서 남편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엄청 뜬금없는 타이밍에 신우한테서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이었어요. 한참 여기저기 쏘다니고 구경 다니느라 그 전화가 왔다는 걸 확인을 못했어요. 괜히 핸드폰 함부로 꺼내들었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누가 슬쩍 해간다는 말도 들어서
웬만하면 핸드폰도 가방 속에 넣고 다녔지 밖에다가는 꺼내놓질 않았었거든요. 놀 거 다 놀고 그날 저녁에 호텔에 들어와서 그제서야 신우에게 전화가 왔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이 지냈던 신우인데 신혼여행지에 와 있는 저희한테 전화를 걸다니 그만큼 급한 일이 있었는가 보다 싶어서 남편하고 저하고 아주 그날 피곤한 거 까먹을 만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늦은 대로 신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을 걸었는데도 도무지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이거 진짜 전화도 못 받을 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있구나 하고 정말 신혼여행지에서 멘붕 상태였는데 그렇게 한 4-5번 정도 전화를 더 걸었나 신우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전화를 하냐며 대뜸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때가 저녁 10시였고 시차 생각해봐도 한국은 아침 6시였거든요. 6시면 짜증낼 만큼 이른 시간은 아니라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별로 급한 일은 아닌 것 같았던 신우 반응을 봐서는 무슨 큰일은 없구나 싶었고 그 덕에 놀란 가슴 쓸어내리고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신우한테 평소에는 연락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놀랐지 않느냐고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그제서야 왜 자기가 전화를 했는지 기억이 났다는 말투로 한마디 하라고요. 집 비밀번호가 뭐냐고요. 너무 당당하게 물어보길래 저는 시부모님 댁 비밀번호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뒤로 밖에도 거의 안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비밀번호를 까먹었겠거니 그래서 물어보는 건가 생각을 했죠. 그런데 신우가 당당하게 자사는 집처럼 물어본 비밀번호는 시댁을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난데없이 저희 집 비밀번호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태도가 너무 당연한 듯 자연스러워서 누가 보면 응당 신우면 우리 집 비밀번호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누나가 우리 집 비밀번호는 왜 필요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집에 있는 것도 눈치 보이고 해서 저희 신혼여행 즐기는 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꺼내왔어요. 기가 차서 어이가 다 없었습니다. 고작 그런 이야기 하려고 전화를 했는가 싶고 애초에 신혼집이 비었다고 해서 일주일이라도 그 집에서 지내겠다는 말을 꺼내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잖아요. 남편도 쓸데없는 소리 하려거든 잠이나 더 자라고 한마디 던지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 끊고 나서 신우한테 몇 번 전화가 더 왔었는데 영양가 없는 소리 할 게 뻔하다고 그냥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 뒤로도 며칠 더 신우한테 연락이 왔지만 단 한 통의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하지 말고 톡으로 보내라고 한마디 보내놓은 게 전부였지요. 아무튼 그래도 그날 하루 빼고는 그 어떤 방해 없이 신혼여행을 즐겁게 즐기고 돌아왔어요. 신혼여행 다녀온 뒤에 정리할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축의금 문제였습니다. 식 마치고 나서 그날 저녁 비행기로 바로 출국할 예정이었던지라 경황이 없어서 밥값 정산하고 축의금은 그대로 저희가 들고 왔어요. 방명록에 적혀있는 하객들 목록을 아무리 살펴봐도 저희 손님들보다 양가 부모님 통해서 저희 결혼식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말이 좋아 축의금이지. 사실 그 돈은 그간 부모님들께서 여기저기 뿌리고 다닌 걸 돌려받는 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손님들 비중이 그렇게 컸던 것도 아니고 정말 저희랑 가까운 사람들은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찔러주거나 아니면 신혼집에 소형가전 같은 거로 대신 받은 게 있어서 남편하고 저하고 이 돈은 양가 부모님께 드리는 게 낫겠다고 이야기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축의금은 부모님께 드리는 게 맞다고 듣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신혼여행 마치고 돌아온 그 주 주말에 양가 부모님을 찾아뵈었어요. 일단 시댁이 더 가까우니 거길 먼저 다녀왔지요. 신혼여행지에서 사온 간단한 기념품 같은 거 드리고 같이 외식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신우는 그때까지 꿈나라여서 같이 자리에 있지는 않았고요. 외식 마치고 다시 시댁에 돌아와서 본론을 꺼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니들이 결혼해서 받은 축의금인데 왜 그걸 우리한테 준다고 하는 거냐며 오히려 당신 계좌로 따로 들어온 축의금이 300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꺼내시더니 그것까지 저희한테 주시겠다 하시더라고요. 서로 그 돈을 가지고 이건 시부모님 드리는 게 맞다. 니들 결혼인데 그 돈이 왜 내 돈이냐. 니들이 써라.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한참을 이야기했네요.
결국엔 시부모님 뜻을 꺾지 못하고 오히려 300만 원이 늘어난 축의금을 고스란히 다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댁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친정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축의금 들어온 거 받을 생각이 없다는 건 친정 부모님도 똑같았어요. 저희들 돈이니까 저희들 좋은데 쓰라시면서요. 당장 그 돈 없다고 굶는 것도 아니고 필요도 없다고 끝까지 거절하셨고, 심지어 친정에서는 따로 계좌로 받은 축의금은 물론이고 거기에 얹어서 남편이랑 저 따로 100만 원씩 용돈까지 더 받아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장 4천만 원에 육박하는 목돈이 생겼는데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과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나 상의를 했어요. 여지껏 저희 키워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신 게 있는데 심지어 결혼할 때 도와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의미있게 쓸 방법이 있나 없나 생각하다가 시댁에는 낡은 가전가구들부터 싹 바꿔드리고 안마의자에 돌침대까지 놓아드리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저희 친정집은 저 어렸을 적에 이사한 이래로 도배며 장판이며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었고, 샤시가 오래돼서 겨울만 되면 우풍이 들어오던 게 생각이 나서 이참에 저희 신혼집 꾸며놓은 것 마냥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좀 해드리면 좋겠다 싶었죠. 곧바로 양가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예상한 대로 양가 부모님께서는 그런 거 받을 생각 없다고 거절을 하셨지만, 이번엔 저희도 양보할 생각 없다고 고집을 부려 남편과 제가 정한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신혼집 꾸밀 때 지칠 만큼 알아봤던 인테리어고 혼수 채울 때 지겹도록 봐왔던 카달로그였는데, 그래도 저희가 해드린 거 받고 기뻐하실 양가 부모님 생각하니 질리고 지쳤던 것과는 다르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러던 중 어느 날 한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신우한테서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아니라 저한테 걸려온 전화였어요. 신혼여행 가서 황당한 이야기를 꺼낸 게 기억이 나서 이번에도 설마 말도 안 되는 소리 꺼내겠어 싶었는데, 역시나 차라리 저희 신혼여행 중에 집이 비어있던 열흘간 집을 쓰게 해주는 게 더 나을 만큼 황당한 이야기를 꺼내왔어요. 전화를 받기가 무섭게 신우가 저한테 인사도 안 하고 다짜고짜 축의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보아하니 저희가 외식하고 시댁에 돌아와서 시부모님께 축의금을 돌려드리겠다는 대화를 나눌 때 마침 신우가 잠에서 깨가지고 온 그 이야기를 들었는가 봐요. 저희가 시댁 가전가구 바꿔드리기로 한 건 모르는 눈치였는데 축의금 들어온 거 시부모님께 드리려고 했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신우가 저희가 시댁 가전가구 바꿔드리기로 한 사실은 모르고 있으니 그래도 부모님이 저희한테 양보해준 돈인데 쓸데없는데 쓰지 말고 시부모님한테 드리라고 한마디 하려고 전화를 했던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제 예상은 단 3분도 지나지 않아 홀랑 바뀌어버리게 되었어요. 신우가 난데없이 시부모님께 드리기로 했던 축의금을 자기한테 보내라는 어린 반푼도 없는 소리를 꺼냈으니 말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뭘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결혼식이다, 신혼여행이다, 이래저래 몸이 피곤해서 환청이라도 들리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신우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더라고요. 시부모님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자기가 갖겠다고요. 그래서 신우한테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 돈을 왜 형님이 받아가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그런 제 질문을 듣고 한다고 한 대답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댁으로 들어온 축의금이니 그 돈은 시부모님 돈이 맞다고요. 그런데 집안 최고 어른인 시부모님이 그 돈을 받기를 거절하셨으니 그 다음 서열인 자기가 그 축의금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기 시작했어요. 굳이 신우한테 그 돈 시부모님이 안 받는다 하셔서 그 돈으로 시부모님 댁 가전가구 바꿔드리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희가 따로 사용처가 있다고만 하고 말았죠. 그랬더니 신우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그 돈이 니들 사리사욕 채우라고 있는 돈이 아니랍니다. 그러니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한테 보내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냈던 축의금도 있고 자기 친구들도 몇 명 저희 결혼식에 왔으니 시부모님이나 자기나 별반 다를 거 없지 않냐는 헛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어요. 회사 일이 바쁜데 전화통화하고 있는 게 눈치 보이기도 하고, 신혼여행 갔을 때도 신우가 저희 집을 쓰겠다는 소리를 거절했을 때 전화 끊고 나서도 미친 듯이 계속 전화를 했던 게 생각나서
집에 가서 일단 남편하고 먼저 상의를 해보겠다고 대충 둘러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상의를 해본다고 한 게 솔직히 완곡하게 거절을 하려고 꺼낸 말이었는데 신우는 남편과 상의를 해보겠다는 소리를 자기 혼자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퇴근해서 저보다 조금 더 늦게 퇴근한 남편을 붙들고 신우와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보니 누나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저한테 사과를 해왔지요. 그리고 곧장 신우한테 전화를 걸어서 단호하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누나가 뭔데 그 돈을 탐내냐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한다는 소리가 결혼식에 시부모님 하객만 온 게 아니고 자기 지인들도 왔다 간 거 모르냐는 소리를 또 꺼내는 겁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남편도 신우를 더 상대하기가 싫었던 건지 누나 이러고 있는 거 부모님이 알고는 계시냐고 한마디 물었고요. 그러니까 신우가 혼자 또 노발대발하면서 달라면 그냥 줄 것이지 언제부터 너 누나 말 이렇게 안 들었냐고 따지고 들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그 돈이 왜 누나 돈이냐며 그렇게 한참 동안 실갱이를 벌이게 되었죠. 그러다 남편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어머니한테 진짜로 전화를 해야겠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신우도 어머님이 개입하면 자기한테 국물도 없는 걸 알고는 있는지 또 나중에 이야기하자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 끊고 나서 남편이 누나 손님들이 몇이나 되길래 저딴 소리를 하는가 궁금하다며 방명록을 꺼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방명록에 적힌 사람들 이름을 보고 있자니 신우랑 연관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나가 대학교 들어간 이후로 사귄 친구들은 한 명도 모르지만 누나 학교 다닐 적에 동네 친구들 이름 정도는 알고 있다며 방명록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남편 말로는 결혼식 시작하기 전까지 그래도 누가 왔었는지 웬만큼 다 기억이 나는데 누나 친구들은 한 명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거든요. 결혼식장에 수많은 사람이 오며 가며 하니 남편의 기억이 잘못된 걸 수도 있었는데 역시나 방명록을 뒤져봤자 신우랑 관련 있어 보이는 사람은 한 명도 오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한 장 한 장 방명록 넘기면서 보다가 어쩌다 보니 신우 이름을 발견했지요. 가족이라고 추계 안 할 줄 알았는데 하긴 했다며 얼마나 했는지 봤더니 6만 원을 했더라고요. 남편이 자기가 숫자 제대로 본 거냐고 혹시나 실수로 0을 하나 덜 적은 거겠지 했죠. 5만 원도 아니고 6만 원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 결혼식 때 신랑 측 축의금을 받아준 사람인 친척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60만 원을 6만 원으로 적는 실수를 하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무슨 소리 하냐면서 누나 6만 원 한 게 맞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린 친척 동생이 자기 실수를 인정 안 하고 고집을 부리는 건 줄 알았는데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봉투를 건네받았을 때 꽤나 두둑해서 그래도 친동생 결혼한다고 누나가 선심 쓰는구나 싶었답니다. 그런데 봉투 열어보니까 5,000원짜리 10장 그리고 1,000원짜리로 10장 총 6만 원 들어있었다고요. 자기도 그걸 세면서도 어이가 없었고 그날 찾아온 하객 중에 유일하게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낸 게 누나라면서 오히려 자기 생각에 나중에 돈 정리하다가 1,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있는 거 보면 자기가 괜히 장난질 쳤다는 의심 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만원짜리 하나 5만원짜리 하나로 바꿔줬다더군요. 남편도 민망했는지 친척 동생분한테 미안하다고 곧바로 사과를 했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곤 곧바로 신우한테 전화를 걸었고요. 그러더니 신우한테 누나 아주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오지도 않은 사람들을 왔다고 우기질 않나. 그것도 모자라서 동생 결혼하는데 6만 원 주고 6만 원 준 것 때문에 나머지 축의금이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건 또 어느 나라 찜뽀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전화기 너머로 소리가 다 들릴 만큼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하더라고요. 굳이 들으려고 노력 안 해도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러대는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전부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어차피 엄마한테 돌려주려고 했던 돈 아니냐고. 그 돈 자기가 결혼할 때가 오면 어련히 엄마가 나한테 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 받나 지금 받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 박박 우기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데 남편도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나 봐요. 신우한테 웬만해선 내 선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니 그대로 차 끌고 시댁으로 출발했어요. 가족일에 제가 껴드는 게 맞나 싶었지만 남편이 누나가 굳이 너한테 전화한 이유가 뭐겠냐고, 나랑 어머니보다 불편한 이야기 꺼내기 쉬운 상대라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2번 다시 저한테 똑같은 짓 못하도록 만들어줄 테니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겸사겸사 재밌는 구경도 시켜주겠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시댁에 도착하고 나서 문 열고 들어가니 방에 있던 신우가 저희가 온 걸 알고 현관문까지 뛰쳐나와서 저희를 못 들어가게 막더라고요. 문 앞에서 신우가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하니 시부모님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곧바로 따라 나오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문 앞에 대치한 상황에 남편이 신우가 했던 말을 그대로 시부모님께 전달해줬어요. 시부모님 입장에서 자기한테 관심도 없어하는 남자한테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가 빈털터리로 돌아온 신우가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한테 축의금으로 얼마를 줬던 간에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며 2천만 원을 요구하는 신우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으셨나 봐요. 인자하다 못해 성인군자 같던 시부모님이 신우한테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신우는 혼나는 와중에도 어차피 그 돈 나한테 줄 거 아니냐고 남편한테 했던 말 그대로 어차피 지금 주나 나중에 주나 똑같은데 왜 자기한테만 뭐라고 하냐고 개거품을 물었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께서 그래도 지방 내려가 혼자 살면서 적어도 자기 앞가림은 하게 된 줄 알았는데 그때 억지로 비싼 월세 내면서 그 집에 산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고 지난날을 후회하시더군요. 이야기 들어보니 그 남자하고는 몇 번 만난 적도 없다던데 여지껏 일하면서 모아놓은 돈 한 푼도 없는 게 그 남자한테 홀랑 써버린 건 아닐 테고, 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 월급 받는 족족이 쓴 거 아니냐. 지금도 똑같다. 내가 그 돈을 줄 거라고 믿고 있으니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 이제부터라도 혼자 사는 방법을 가르쳐줘야겠다시며 그 길로 여행 가방 꺼내와서 신우 방에 있는 신우 옷이며 이런저런 걸 담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신우 옷이며 가방이며 다 봤는데 딱 봐도 그간 돈 벌어다가 어디다 썼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대충 가방을 챙겨주시고는 그 길로 신우를 내쫓아버렸어요. 혼자서 자기 앞가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때 다시 집에 들어오라고요. 그렇게 사랑구실 하는 사람이 되면 그때 가서 2천이 됐든 1억이 됐든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시겠다고요. 시어머니가 가방에 짐을 꾸겨 넣을 때만 해도 신우는 설마 엄마가 나를 진짜로 내쫓겠어 하는 표정이었는데 진짜 나가라고 단호하게 나오시니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었나 봐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시어머니 발목을 붙잡고는 숨을 꺽꺽 넘기면서 내가 어디 가서 먹고 자고 하겠냐며 죄송하다고 살려달라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마음이 참 아파 보이셨지만 그 와중에도 그 발언을 철회하실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단호하게 다시 한번 한 사람 목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때 가선 오기 싫다고 해도 오라고 하겠다고 하시며 신우한테 빨랑 나가라는 말만 하실 뿐이었습니다. 결국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신우가 그대로 시어머니가 싸놓은 가방 챙겨들고 현관문 앞으로 가더군요. 그 와중에도 혹시나 시어머니 마음이 바뀌지는 않을까 싶었는지 신발 한쪽 신는데도 엄청 시간을 끌었고요. 그걸 보고 있던 남편이 오늘 내로 신발 한 켤레 다 신는 거 볼 수나 있겠냐고. 그러더니 주섬주섬 지갑에서 6만 원을 꺼내서 신우한테 주더라고요. 이거 누나가 우리 결혼 축하한다고 준 6만 원이라고. 이거 누나가 자기 몫은 돌려받아야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한마디 하면서요. 솔직히 이 모든 상황 자체가 집안 분위기가 분위기다 보니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래도 속이 약간은 후련했어요. 결국 신우는 그 길로 집을 다시 나가게 되었고 소식 들어보니 그 길로 며칠 동안 혼자 여기저기 방황하다 결국 다시 혼자 살던 동네로 내려가 다시 원래 다니던 회사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시어머니한테 예전처럼 집세 정도는 도와주실 수 있느냐고 연락을 해왔다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렇게는 안 된다고 딱 잘라서 거절을 하셨다네요. 아무튼 이 상황이 일단락되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셔서는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셨어요. 내가 내 딸을 오냐오냐 키운 게 너한테까지 피해가 올 줄 몰랐다면서요. 이번 기회에 아주 신우를 사람을 만들어 놓을 테니
나중에 가서 신우와 다시 교류를 하게 된다면 내 딸 너무 미워하지만 말고 좋게 좀 봐달라고 하시길래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신우가 저한테 전화해서 돈 내놓으라고 한 건 사실인데 사실 그것 말고 딱히 신우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나쁘게 한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소한 일에도 저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실 정도니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시어머니가 참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신우가 지방 내려가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엄마한테 좀 이야기 좀 좋게 해달라는 식으로 자주 전화를 했었어요. 뭐 집세에 조금이나마 시어머니 손을 빌리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남편이 신우를 위해 대신 목소리를 내줄 생각은 없어 보였고 다행히 신우도 처음에는 매일같이 죽는 소리 하더니 막상 혼자서 정신 차리고 살아보니까 하면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언젠가부터는 그런 연락도 하나 없고 보아하니 혼자서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튼 저희는 원래 계획대로 시댁 가정가구를 바꿔드릴 계획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오더니 말 바꿔서 미안한데 가정가구 필요한 거 직접 골라서 맞추고 싶으니 일부는 돈으로 받을 수 있겠냐고 어렵게 말을 꺼내오셨어요. 그때는 무슨 생각인가 싶었는데 얼마 전 시댁에 가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가정가구는 두 분 꼭 필요하신 것만 바꾸고 그 돈으로 신우 방을 새로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신우가 언제라도 돌아와서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말이에요. 그걸 보니 괜스레 저 혼자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이라는 게 참 대단하구나 싶어서 감동을 다 받았네요. 시어머니의 바램처럼 신우가 하루빨리 정신 차려서 언젠가는 꼭 좋은 한 가족으로 지낼 그날이 찾아오면 참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